자, 이번엔 5호선 광화문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안희정이 목포로 간 이유, 안희정 지사의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 제 왼쪽 오른쪽에 황태순 평론가와 최명무 전 외과전수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 편집장님, 안희정 지사가 목포에 갔어요. 그렇죠. 안희정 지사는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갤럽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뭐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에서 19%로 올랐으니까 9%포인트 올랐는데, 자, 이 오르는 것만 가지고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의 어떤 경선 구도에 파란을 몰고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야권의 심장부, 야권의 주요 표밭인 호남의 민심을 뒤집는 것이 아마 급선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호남에 가서 목포의 DJ 기념관 같은 데를 찾아가서 그에 호소함으로써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아마 첫 번째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말에 호남을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죠. 네. 자, 안희정 지사는 1박 2일로 지금 호남을 갔고,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오늘 잠시 뒤 그 광화문 촛불 집회 참석 이후 내일 이제 전북으로 향해서 그렇죠. 제2의 노무현을 꿈꾸는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데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 이 두 사람의 경쟁을 참 흐뭇하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굉장히 여러 번 곤경에 빠졌었는데, 안희정 씨가 이제 내 대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지요. 나는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네, 노무현의 친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가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안희정 지사 다크호스로 지금 등극한 것 맞는 분명해 보이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네. 중도 보수층뿐만이 아니라 특히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재인 대세론을 당내 경선에서 꺾을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아 보이죠. 반기문 사무총장 그만두면서 이른바 중도층이 많이 안희정 지사에게 쏠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보면 충청도에서도 적지 않지 많이 쏠리고 있고, 또 대구 경북에서도 많이 쏠리고, 호남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른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만을 갖다 놓고 판별 분석을 하면 아직도 3대1입니다. 문재인이 3, 안희정이 1입니다. 왜냐하니까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내에서는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가장, 밴드웨건이라고 그러죠. 가장 유력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호남 같은 경우는 아직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마음을 완전히 못 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 쪽으로도 많이 가고, 또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보면 상당 부분 가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호남에서도 아직은 문재인 전 대표 1등입니다만은 예. 많이 따라 붙었죠, 안희정 지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급격한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급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갑자기 중도 사퇴를 함으로써 생기는 그 공백이 상당 부분 안희정 지사에 쏠리고 있다.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쏠렸죠. 2월 1일 날 그만두었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지금 안희정 지사 이렇게 보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승세가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인가. 네. 저는 그 상승의 각도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니까 이 안희정 지사 완만해지실 거라고. 완만해지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오면 또 그동안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당선을 떼오는 당상이다라고 조금 마음을 놓고 있던 지지층에서 또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 사람은 친구고 한 사람은 동지인데, 최근에 보니까 안희정 지사 그와 비슷한 질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살아계신다면은
동지와 친구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죽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답변이 걸작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아이고 골치 아파.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사실 문 안에 들어가서는 내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까 잠깐 오늘 목포 갔던 이제 안희정 지사의 영상도 나왔지만 호남 지지율이 아주 좀 안희정 지사가 올랐는데 그게 오른 게 문재인 전 대표 거를 쏙 빼온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선대 본부장으로 송영길 의원을 영입했죠. 예. 김상곤 또 강기정 의원을 이제 또 전 의원을 이제 지금 캠프에 영입을 했는데 상당수가 이제 호남 출신 인사들을 많이 태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호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예. 최근 호남의 지지율도 안철수 전 대표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좀 악재들이 몇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인범 전 그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5.18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 발표명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호남 민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실 호남 민심이란 결국 이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결국 이제 거기에 있는,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희정 지사가 이제 오늘 1박 2일로 내려가서, 또 특히 이제 지난번 특검에 대해서, 즉,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는 이 특검에 대해서, 그때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자체는 본인은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안희정 지사는 어떤 정부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마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저는 상당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완만하지만 그래도 호남 민심 자체가 안희정 지사한테 상당히 좀 그래도 페이버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특검 문제,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특검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특검은 수사를 하느냐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 수사를 특검에 맡기느냐 안 그러면 검찰이 하게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특검이 아닌 검찰의 수사로 간 것이 더 나았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과를 해야 될 주제는 아닙니다. 대북 송금 특검은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다수당의 요구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분열로 미움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사실 이제 호남 지역민들에게는 저 문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예. 저 두 사람, 나란히 호남에 가서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말한 저 두 사람의 발언, 뭐 다릅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네. 저 취지에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당시에 제가 국회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예. 저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DJ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이는 상징적인 조치가 바로 대북송금 특검. 박지원 지금 대표 구속입니다. 그때 어떤 논리였느냐면은 이겁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호남을 특히 당시에 민주당은 이제 작은 정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을 열외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것을 그 당시에 놓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이후에는 이제 당시에 야당인 한나라당과 대연정도 제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호남 배전 논리였습니다. DJ 색깔 지우기예요. 이걸 이제 와가지고 무슨 야당이 요구했고 또 심지어는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 변명이죠. 그 당시에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당을 만들 때도 민주당 사람들, DJ 호남을 개혁 세력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뼈 아프게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은 아닙니다만 예. 호남을 개혁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싹 방패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을 만들고 나서 대북송금 특검을 한 겁니다. 호남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저는 두 사람 다요? 그럼요. 특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집권하면은 새누리당하고도 대인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두 정당이 만나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만나야 대인전이 되는 겁니다. 가만. 새누리당하고 대인전 하였다면 노무현과 똑같은 케이스예요. 자, 저런 사람을 갖다 호남에서 지지를 해준다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 봐보세요.
안희정 지사의 논리라고 얘기하면은 안희정 정부가 들었으면은 예. 새누리당과 대행정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당내 가반수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새누리당과 대행정하는 그 대선 주자한테 호남이 표를 줘가지고 찍어줄 것인가?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하고 또는 대조비가 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저는 그런 대목에서 호남의 민심은 안희정한테 알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그럼요.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 특검을 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얘기했듯이 다수당의 요구였어요. 한나라당을 비롯한 다수당의 요구였습니다. 민주당과.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저걸 한번 거부권 행사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해서 오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은 적어도 여하튼 외형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설명이 맞는 거예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상으로. 그런데 그 의도를 가지고 민주당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아마도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받았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저는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갖다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2003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그때인데 아까 말씀하신 법안의 제안은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했던 게 맞아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이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고 그때는 아직 열린우리당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서 한번 나갔다 돌아오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것은 내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고 의견서까지 냈습니다만은 아까 문재인 대표 하신 얘기 있죠. 그게 이제 당시 청와대 논리였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든 특검이 수사를 하든 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하면 무작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한나라당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안가품하듯이 보면은 수사하자고 달려들었을 때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결과 보면 박지원 당시 전 비서실장이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DJ를 갖다가 존경하고 살아가는 그런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뿐이죠. 네.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호남 지지를 더 받아들이니까 저것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다르게 말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지금 이제 지지를 놓고 봤을 때요. 예. 그러니까 문 전 대표 측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안희정 지사를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 전 대표의 대안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보수에서 마음 둘 데 없는 사람들이 그냥 안희정 지사 찍는 거다. 실제로 국민의당 지지자들과 바른정당 지지자들의 표가 상당수 안희정 지사한테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뭐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안 지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이제 거품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품. 결국 이제 이 민주당 고정적인 지지층,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40%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정적인 지지층에서 어떤 안 지사한테 보내는 지지도가 아니라 결국 이제 그 이외에 중도 이쪽에서 이제 보내는 지지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거는 경선 내에서 붙으면 깨질 것이다. 특히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만 보면서 한 3대1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지사가 여전히 이제 열세인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이게 이제 본선에 갔을 때 과연 그런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가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 따져봤을 때 결국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을 그냥 현재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왜냐? 자, 본선 가보십시오. 본선 가면 일단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죠. 그럼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역풍이 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보수가 똘똘 뭉치죠. 자, 그러면 누가 과연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확장력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 즉 문재인 전 대표보다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확장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들. 그렇게 따진다라면 지금 쥐토끼만 똘똘 뭉쳐서 있으면 대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믿음. 이것이 과연 그러면 지속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들이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어차피 이 지지층이 정말 문재인 전 대표 개인이 좋아서 있는 것이냐. 이제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보다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만약 그 자체가 안희정 지사도 충분히 될 수 있다면 안희정 지사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지지층이 끝까지 자기한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오버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도 그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과연 확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확장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최영표 회장입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40% 선을 넘어야 뭔가 본인도 이게 좀 내 쪽으로 힘이 오는가 보다 싶을 텐데 오늘 촛불 집회 참석을 하면서 집토끼는 확실히 또 잡고 40%는 또 넘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좀 상충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탄핵 정국의 수혜자예요. 탄핵 정국의 수혜자는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탄핵 정국으로 다시 이 고삐를 좀 이렇게 쥐면 맞아요. 역시 문재인 전 대표 쪽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장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똘똘 뭉쳐있는 세력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다시 그 어떤 촛불 정국에 이렇게 좀 힘을 보태는 듯한 저런 식의 행보는 역시 이것도 전 안희정 지사 견제라고 봐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본선이 아닙니다, 이거. 그 경선 국면 직전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경선, 국민참여 경선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예. 그 국민참여 경선은 그 지금 뭐 본선 지지자들 사이에서 누가 어쩌고 표를 많이 주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찍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가서 등록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부분 동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그 훨씬 못 미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지금 뭐 호남에서 무슨 격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뒤집기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근거라기보다는 그 이야기 하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확장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 전 대표가 어제 이제 한 방송사 토론에 나와서 친문 패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폐를 쌓은 기득권 세력은 야권에도 있다. 기득권 세력들이 정권 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는 공격이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른바 당내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만큼은 끊임없이 겸허하게 이 또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목이고, 저의 확장성을 막는 일종의 이 사설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끊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저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뭐가 그렇게 안 되는 아니 중도로 못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만은 저 중도로 나아가고 있는 저 천민만큼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다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그런 발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저 문재인 전 대표도 저 대목은 본인이 가장 뼈아프게 반성할 대목이고, 심지어는 친문 패권주의요? 그렇죠. 안희정 지사가 이 대목에서 뜨고 있는 이유도 문재인 전 대표로 될까? 본선에서 이길까라고 하는 다수의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문재인보다는 안희정으로 쏟아서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말을 돌려서 또 다른 말을 하는 저런 모습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이다. 그래 보는 거죠. 야권에서 1, 2 후보만 얘기하면 또 저희가 섭섭하니까 보수 1위 모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홍태수 의원님. 어제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에 찾아서 네. 하여튼 의원들이 뭐 대정부질문을 37번 네. 물어봤는데 뭐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네. 국정 전념도 좋긴 좋은데 본인이 진짜 대권 생각이 있으면 탄핵 정국에서 어찌됐건 좀 개입하는 발언이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딱 선을 더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을 긋는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특검 연장 요구나 뭐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줄 건 들어주고 받을 건 받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황교안 요즘 권한대행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검의 연장 부분이라든가 연장 뭐 이런 얘기도 했죠. 특검을 20일 지금 아직 20일이나 남았는데 연장하겠다는 것은 20일 동안 일 안 하겠다는 겁니까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특검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보면은 아까 압수수색 문제도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에서 법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저기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예. 그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실제 아까 우리 김종석 앵커 말씀대로 만약에 아무 생각 없다면은 그야말로 좀 고민하는 듯한 그런 흔적을 보여야 되는데, 누가 듣더라도 보면은 보수의 입맛, 구미에 딱 맞는 이야기라거든요. 저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분은 어제 보면 37차례에 걸쳐서 딱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해도 끝내보면은 국정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이른바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은 저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보수에서는 그래도 갤럽 기준은 11%, 뭐 다른 조사에서 한 18%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보면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 그렇다고 지금 물어봤을 때, 사실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어제 말이 정답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왜냐하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조만간 파면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답인 것이고, 그러나
저 사람은 이미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즉 정치인은 입보다 발을 보라 그러거든요. 아니 옛날 고건대행하면 비교해 보세요. 대권 행보. 3배, 4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최현표 의원님, 짧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 정도, 지금 뭐 10%포인트가 넘는 지지율 계속 보이면 본인이 안 나갈 수는,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아도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갤럽 기준으로 얘기하는 11%라는 거는 새누리당 지지율이에요. 새누리당 지지율. 자, 그럼 새누리당 지지율 가지고 과연 그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가능할 것인가? 누가 봐도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천정을 뚫어야 돼요. 예. 저걸 뚫으려면 황교안 대행이 그 대선 후보로 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달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할 것이다. 고로 설령 뭐 나온다는 결심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질문이 좀 별로였는데 잘 대답해서 감사합니다. 황태순 평론가는 계속해 주시고 세 분간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